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전화를 받을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합니다.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피곤해지고 약속이 취소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친구와 사람이 많은 카페에 가면 급격하게 체력이 방전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갈 곳이 있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모든 퀘스트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순간 방전된 듯 침대에 쓰러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감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향형 인간에 당첨되신 겁니다. 오늘은 내향인은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치는지,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7가지 질문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 세어보세요.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처음 만난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편은 아닌가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가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주로 듣는 역할을 하시나요?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잡힌 약속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편안하신가요?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시나요? 이 중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향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할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피곤함을 느끼면 내향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외향인 역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로를 느낍니다. 차이는 피로의 유무가 아니라 속도에 있습니다. 외향인은 장시간의 사회적 활동 이후 서서히 피로를 느끼는 반면, 내향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향인이 여러 시간의 모임 끝에 피곤함을 인식할 때, 내향인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을 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향인의 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평균보다 20에서 30% 높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향인의 신경계는 외향인보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소음, 같은 밝기, 같은 인파 속에서도 내향인이 느끼는 자극의 강도는 훨씬 크게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시끄러운 공간이나 자극적인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내향인의 뇌는 같은 환경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흥미 부족이나 관계 문제라기보다 내향적인 성향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고갈 신호로 해석됩니다. 내향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짧은 휴식이 아니라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혼자 지내는 것 자체가 정신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외향인이 하루만 혼자 있어도 답답함을 느끼는 반면, 내향인은 며칠간 혼자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과의 만남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향인 역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랜 고립 상태에서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하는 기준점 자체가 외향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인관계의 형태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향인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단체 모임보다 1대1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를 주고받는 환경에서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는 대화 주제가 빠르게 바뀌고 발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주목받는 상황이나 갈등 가능성을 부담으로 느끼는 내향인은 자연스럽게 관찰자의 위치로 물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1대1 만남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화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내향인은 가벼운 잡담보다는 가치관, 경험, 고민과 같은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화는 소규모 관계에서 더 잘 이루어집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내향인의 특성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협업보다 혼자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론적으로 협업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잦은 회의와 의견 조율, 역할 분담 과정이 반복되며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내향인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내향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을 맡는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리듬과 방식에 맞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비교적 크고 즉각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고 주변과 감정을 공유하며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내향인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 표현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자극에 대해 더 빠르고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내향인은 감정의 강도가 약하다기보다 표현의 폭이 작은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덤덤하거나 시큰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향인 역시 충분히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만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면에서는 안정적이고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외향인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로 풀어내며 정리하는 반면 내향인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조차 내향인의 속마음을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라 굳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외향인은 즉각적인 행동과 시도를 통해 방향을 잡는 반면 내향인은 충분한 시간 동안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변수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평소에 적극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강한 내향 성향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본래 외향적인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며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학습한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사회화된 외향인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성향은 내향인이지만 학교와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분위기를 맞추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행동을 익힌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은 내향인이지만 학교와 직장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외향적인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거짓된 성격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된 능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향적 행동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밝고 사교적으로 행동하지만 퇴근 후에는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내향인이 겪는 피로와 소진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외향적으로 행동해온 모습만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 스스로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이를 성격 변화나 나이의 문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본래의 내향적 기질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함과 지루함을 느끼는지에 따라 사람을 만난 뒤 에너지가 회복되는지 반대로 에너지가 소모되는지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모든 상황에서 외향적으로 행동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일정 수준의 외향적 행동은 필요하지만 그 역할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에 우열은 없습니다. 두 성향은 역할이 다를 뿐이며 사회에는 모두 필요합니다. 외향인은 관계를 확장하고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 반면 내향인은 깊이 있는 사고와 신중한 판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인물들 역시 특정 성향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내향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조용하고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강한 외향성을 보이는 인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성향은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변화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고 어떤 상황에서 빠르게 소모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피로와 에너지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수록 번아웃과 자존감 저하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경우 집중력, 신중함, 깊이 있는 사고력은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인식이야말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